태백산맥과 동해바다의 영험한 기온이 만나는 명품 자연, 강원도 삼척. 웅장한 산맥과 너른 바다를 울타리로 가진 요새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수려한 자연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한반도가 비극으로 뒤덮였던 시기, 사람들은 이곳의 산과 바다처럼 고향에 남아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공격명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 11개 지점 38도선 지역에서 남침을 개시했다. 이후 휴전까지 3년간 지속된 팽팽한 싸움에서 남북은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서로의 희생을 묵인했다. 그 잔혹한 전쟁터의 허리 밑, 덩그러니 아름다운 곳, 삼척이 있다. 삼척 지역의 기둥이자 남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석탄 산업. 이곳 도계광업소는 현재 태백에 속해 있지만 1936년 삼척 탄광으로 개광한 곳이다. 이 도계는 지난 1950년대 이래로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석탄량의 무려 3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석탄 채광량을 보여줬던 지역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요. 도계리가 도계읍으로 승격하는 어떤 원인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1970년대에는 서독으로 파견하는 광부들의 훈련소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개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성기를 누렸던 지역, 바로 이 삼척의 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탄광의 자존심, 도계 탄광. 86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광부의 생계를 책임진 곳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깊은 탄광에도 1950년 전쟁이 덮쳤다. 인민군의 진입을 피할 수 없었던 삼척 역시 피해가 막심했다. 전쟁 소식을 듣고 대피한 탄광 직원들로 객내 주요 시설들은 폐허가 됐고, 그나마 남은 시설도 주민들에 의해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때 나섰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석탄 광부들이었는데요. 전쟁 이듬해인 1951년부터 다시 석탄 채굴을 시작함으로써 비록 소규모 일지언정 화력 발전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말 그대로 싸우면서 생산을 했고 생산하면서 싸웠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이 도계를 비롯한 탄광지대의 광부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지만 한 번도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은 삼척. 그럼에도 전쟁의 공포가 점령한 탄광에서는 주민들의 살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는 다시 생계를 위한 전투가 계속된 곳이다. 서울 수복 이후에 다시 이 삼척이 한국의 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했던 물자 중 하나였던 석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동시에 이 광부들은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가진 또 하나의 생활인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함께 승화가 되면서 다시 이 갱도 안으로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삼척 시내가 훤히 보이는 성내동 성당. 1946년 10월 삼척공소가 세워진 이곳에 1957년 지금의 성내동 성당이 건립됐다. 천둥처럼 폭격 소리가 이어지던 밤, 삼척을 떠날 수 없었던 어느 외국인 신부는 이 작은 성당을 지키고 있었다.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에 이 삼척 성내동 성당의 초대 신부로 부임했던 제임스 맥인 신부는 빈민구제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고아들을 지원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도들의 피난을 권유하고 또 지원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 제임스 맥인 신부입니다. 굶주린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던 푸른 눈의 자상한 아버지. 삼척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아꼈던 제임스 맥인 신부는 포화 속에서도 성당에 머물며 자신의 신념과 삼척을 끝까지 지켰다. 전쟁 발발 엿새 만인 7월 1일에 결국 북한군이 이곳 삼척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은 피난을 떠난 상태였지만 이 제임스 맥인스 신부와 그리고 당시 삼척 공고의 영어 교사였던 김유한 선생은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 공산군의 지속적인 배교 압박 그리고 고문이 가해졌고요. 이 두 분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 사흘 만인 7월 4일에 삼척 소하천 변에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과를 훔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과를 안겨서 보냈던 제임스 맥인 신부. 그의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성당 곳곳에 남아있다. 울창한 숲과 험난한 산세가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 태백산맥. 태백산맥의 주봉을 이루는 두타산은 삼척의 모산이라 불린다.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도계읍 북쪽 두타산 일대. 이곳은 시간의 위대함과 자연의 신비가 숨어 사는 동굴지대다. 환선굴, 관음굴, 큰 세제굴 등 현재까지 8개의 동굴이 발견됐으나 더 많은 동굴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의 요새. 이 산골 깊숙한 곳에 평화도 숨어 있었다. 이 환선굴하고 대금굴까지 지금 걸어가는 중인데요. 주변에 정말 높은 봉우리들이 워낙에 많아서 분지처럼 폭 쌓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고립돼 있었겠지만 그 고립이 어떤 면에서 전쟁 터졌을 때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깊은 산속입니다.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전쟁 이전의 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마을. 지붕을 두꺼운 나무 판자나 널조각으로 이어놓은 너와 집이 전쟁의 안녕하세요. 화마를 피해 번듯하게 자태를 뽐낸다. 이 삼척의 너와 집은 1636년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냥 일종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로서 남겨둔 너와집은 좀 많이 봤어도 이렇게 실제 주민분들이 거주하시는 너와집은 여기 삼척에 와서 처음 봅니다. 삼척에서도 이 대일이. 여기 언제부터 사셨어요, 어르신은? 오래됐으니까. 나무로 지어져 불에 타기 쉬운 너와 집. 특히 전쟁 중에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침략의 소식도 몰랐던 대일이 너와 집은 조용히 세월을 이겨냈다. 여기서야 기와 구하기 어렵고 또 볏짚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지천에 널려 있는 나무를 켜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너와 집이고요. 또 이 동네에 굴핏집도 많은데 굴핏집은 말 그대로 나무 껍질, 특히나 이제 굴참나무를 비롯해서 참나무의 껍질 부분을 판재 형태로 역시나 펴가지고 지붕을 잇는 형태의 건물인 거죠. 자연의 기대에 그저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불행은 삼척의 두메 산골을 그냥 지나쳐 주었다. 하지만 모든 마을에 행운이 찾아온 건 아니다. 산 위에 자리하고 있어 산뜻마루라고 불렸던 삼척 주지리. 깊은 산중에 있음에도 전쟁의 아픔이 정통으로 지나간 곳이다. 지금은 이 골짜기를 따라서 한 20가구 정도 살아가고 있는 주지리라는 마을이지만 6.25 전쟁 당시만 해도 100호가 넘는 큰 마을을 이뤘었다고 합니다. 마을은 컸지만 그렇지만 어떤 주요한 교통로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쟁의 참화가 좀 미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곳에마저도
전쟁에 손길이 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쪽으로 퇴각해 갈 때 이 골짜기를 따라서 북으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피해서 또 옆에 산 능성이나 또 다른 작은 골짜기들로 피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두메 산골도 6.25 전쟁에 참화가 미쳤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9월, 이곳을 지나는 국군에게 주민 10명이 살해를 당했다. 잔인했던 그들은 사실 위장을 마친 인민군이었다. 처참히 살해당하는 이웃을 보고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던 날. 여기는 우리네 집은 요에 예. 본집이 있었는데 예. 막 그때 당시 여기 막 가을인데 막 곡식이 막 익어가고 이랬는데도 뭐 휴전됐으니까 아군들이 오니까 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막 그래. 그때 당시 여기 학교 선생도 이북 선생이 총각 선생이어 나와 있었고 뭐 참 뭐야 저기 되면 휴전되면 고향으로 가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정보를 띄워 놓으니까 청년들이 태극기 감아 뛰고 전부 마중 내려갔다가 막 붙잡혀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 요 밑에 마을에서 한마당에다 놓고 11명을 그것도 총으로 죽인 거 아니고 대금을 쑤셔서 죽였어. 그때 당시 이제 뭐 보면 막 고등학교 졸업반 우리 큰 집 같은 경우는 그 건덕이란 데가 살았는데 거기서 괜찮이 살았는데 그 사촌 형이 그때 삼척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그 자기 친구 데리고 피난 왔다가 그냥 당해버려 죽어버린. 국군을 환영하려다 이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산골마을 사람들. 이렇게 전쟁 중 벌어진 억울한 죽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누군가는 말한다.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삼척은 불행 중 다행인 곳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삼척에는 생기를 잃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 억울한 희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삼척은 6.25 전쟁이 비껴간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사실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과 함께 임원항을 통해서 북한군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우리 기억 속에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어떤 전투의 이름은 없지만 뭐 두메 산골에서 탄광촌 그리고 해안 마을까지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역시 삼척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사실은 오늘이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삼척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떤 울림을 주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